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우리 민족끼리에 실린 글을 한번 인용해서 우리 정부를, 우리 한국 내부를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또 우리 요새 최근에 한국 정부 시끄럽죠. 우리 남한이 엄청 시끄럽습니다. 지금 뭐 패스트트랙 통과하고 몸싸움이 있고 고소고발전이 난무하고,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오직 자기 지지자 30% 내지 40%에만 의존해가지고 60, 70%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독재, 이 좌파 독재의 길로 계속 가고 짓밟아, 국민의 의사를 짓밟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통합이니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성장,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느니 녹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에 이런 글을,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최근에 이 당좌인의 전원에 있기 전, 또 이순 다음에도, 또 김정은의 7시간에 달하는 연설문에도 한국에 대한 글자, 한국이라는 말조차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에 글을 내보냈습니다. 이게 뭘까? 이거 왜 한국을 또 문재인 대통령 비방 중상하고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또 했을까? 아주 이건 일반 사람들도 입에 올리기 참 무한한 그런 글을 또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수위 조절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문재인 정부를 조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위 조절이 뭐냐? 그래도 노동신문이 아니고, 또 김정은이 입에서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중앙기관 민주조선이나 아니면 그래도 좀 지명도 있는 신문, 중앙신문이나 이런 매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대외 매체, 대외용인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에 올린 것은 그래도 수위 조절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북한에 정말 모르는 겁니다. 북한은 대외용 매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외용, 국내는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고 자기 국민들은 얼마든지 입을 틀어막을 수 있고, 조금 잘못하면 종치범 수용소에도 보낼 수 있고 총살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외용은 다릅니다, 여러분. 대외용은 우리 한국 정부나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보내는 것도 있지만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외용을 더 심도 있게 하고 더 고멸도 세고, 또 김정은의 지시가 없으면 단 한 글자도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든 메아리든 대외용 사이트에 올릴 수가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이건 북한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에 35년 살아왔고 고위층에서, 그것도 주석군과 인민무력 보위대학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생활해 왔기 때문에 그들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가 잘한다고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북한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지시가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낯짝이 뻔뻔하고 철면피하다는 말을 논설위원, 어떤 한 개의 일개의 기자가, 그것도 우리 민족끼리 기자가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선전부 일부 부장 현송월이의 지시만으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모든 언론 매체의 중요한, 특히 미국과 한국에 대한 이런 글들은 김정은의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김정은의 입을 북한의 모든 언론 매체, 특히 대외용 언론 매체, 조선노동당, 노동신문, 그리고 당 출판사, 민주조선, 이런 중요한 언론 매체들은 한 글자도 빼지 않고 김정은이 사인을 해야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선전부에서 통제를 하고, 중요한 것들은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야 자기네가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글 한 글자도 잘못 썼다가 총살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선전 매체 일꾼들이나 아니면 이런 대외용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 메아리 같은 이런 주관하는 통일전선사업부죠. 이 통일전선사업부에서 관장하고 통일전선사업부에서 모든 걸 올리는데,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회피를 위해서도 김정은한테 반드시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것이 북한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무슨 수위를 조절했다고요? 오히려 더 노동신문에 싣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대외용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오히려 신경을 더 많이 쓴다는 것, 그리고 검열을 더 강화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고, 그러면 왜 김정은은 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또 문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왜 비난하나? 이제는 비난할 가치조차 없다고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김정은이 입에서 무시한다고 해가지고 김정은은 앞으로의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위해서 수위소,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비참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문재인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또 한국에 대해서 입에 올릴 가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너무나도 비겁하고 비굴하게 놀기 때문에 좀 당당하고 맞서고 뭐인가 그래도 대등하게라도 해야 그래도 상대를 해주겠는데, 그렇게 무안을 당하면서 무안과 창피를 당하면서도 부끄러움도 모른다고 얼마 전에 노동신문 사설에 나왔죠. 그렇게 무안을 당하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노동신문에서조차 입에 담기 싫다는 겁니다. 거기에 올리기조차 상대가 안 되고 그런 가치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더 무시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위 조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우리 민족끼리에 올린 글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디케이트라는 기고문에 쓴 글에 대한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한 논평이나 똑같은 겁니다. 마치도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에 지속되고 있는 평화나 남북관계 정상회담이 마치도 자기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자기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뻔뻔하고 가증스럽고 가련하기까지 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북한이 주도적으로 해왔고 김정은이가 결단을 내리지 않았으면 남북 정상회담도 있을 수 없고 북미 정상회담도 있을 수 없는데 마치도 자기들이 한 것처럼 한다고, 또 한반도의 평화에 추진하는 사람은 마치도 문재인이나 한국 정부가 있는 것처럼 한 데 대한 노골적인 불만이 아니라 바로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우리 정부와 문 대통령이 아예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한국 정부는 북한에 철도 또 조사를 한다고 하고 도로공사 조사를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산업자원부에서는 북한과 하던 광물 사업을 했죠. 그 전에 이 오이사 조치 이후에는 광물 사업을 함께 추진해 왔고 또 광물도 수입하고 했는데, 그 광물 자원을 실태를 조사해서 아주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니켈이라든가 굴이라든가 망간, 마그네슘과 같은 그런 것들을 북한과 함께 조사 또 시작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아직도 북한이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고 짓밟고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대통령이라는 말도 빼고 지도자라는 말도 빼고 이젠 당국자라 하는데, 이 당국이라는 것은 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당국자. 이 아주 비하적인 말인데 이 남조선 당국자라고 아주 비하시키면서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에 목매서 저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제가 봐도 아주 가련해 보입니다. 북한이 가련하고 무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봐도 가련하고 무능한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저렇게 북한에 비굴하게 노는지. 그러면 비굴하게 놀면 놀수록 북한은 더 짓밟는다고 제가 수천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제 말을 귀뚱으로도 듣지도 않겠지만 그렇게도 모를까요? 왜 문재인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왜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북한에서 나오는 정보를 그대로 왜 전달 못하는지, 아니면 안 하는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아부아첨을 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지, 옛 조선시대 선비들만도 못한 이 나라 정부의 장관들을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북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겠는데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대통령에는 진실을 말하지 못할까? 그것은 장관들에게 결함도 있지만 기본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왜? 진실한 정보, 사실을 올리면 아마 그 장관은 잘리기가 십상일 겁니다. 나는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대놓고 협박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저분이 과연 공정과 정의와 평화와 상생을 말할 수 있을까? 참 부끄럽지도 않을까? 밤에는 무슨 생각을 할까? 오늘은 낮에는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을 손보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검찰을 왜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그리고 마치도 권력개혁이니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권력기관이니 가당치도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권력기관은 바로 청와대입니다. 검찰을 개혁하기 전에 청와대를 개혁해야 됩니다. 이미 검찰은 독립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검사들은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대통령의 권력에서 대통령의 하수인에서 대통령의 충견에서 벗어나려고 저렇게 몸부림치고 싸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자신이 말했던 청와대의 권력일지라도 내 측근일지라도 나일지라도 주저 말고 치라고 했던 다 사탕발림이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왜 모릅니까? 알면서도 지지하는지 아니면 몰라서 지지하는지. 지지율이 49%라고 합니다. 길거리 나가서 지지율을 재면 17%도 안 되는데 무슨 공신력 있는 설문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하면 49% 나온다고 합니다. 잘 된지도 모릅니다. 49%의 안주에 있다가 총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잘 알게 될 겁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늦으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통합의 리더십을 보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놔두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지 않자고 했는데 하도 가관이어서 말 앞과 뒤가 다른, 오늘 말하고 내일 말한 것이 다른 저런 대통령을 밑에서 이제 우리가 또 2년 세월을 보내야 하니 너무 답답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님 49%의 지지율은 저는 이건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신 있게 정의와 공정과 공의를 위해서 끝까지 다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유시민과 같은 저런 새치 혓바닥을 놀리면서 검찰을 보고 깜찍하다는 말을 하는 저 사람, 털면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하는 저 사람을 좀 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기 말로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 없다니까 한번 털어보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자고 하지만 최근에 돌아가는 이 좌파 독재, 그 어떤 군사 독재보다도 더 가혹한 독재를 하고 있는 검찰을 발칵 뒤집어 놓다 못해 이제는 인사권에 깊숙이 개입해서 자기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물갈이 하려고 하는 이 세태를 보면서, 이 좌파 독재의 세태를 보면서 참을 수가 없어 또 이렇게 국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에 된 것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이 좌파 독재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길은 김정은 정권 하루빨리 무너뜨리고 김정은 정권을 북한 2,500만 주민들에게 돌려줄 때, 그들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될 때 대한민국도 살 수가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구독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시고 자율 구독료를 내주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